인도네시아에 한국어 교육으로 갔었고요. 이제 방카블리tum이라고 수마트라 남단의 굉장히 큰 섬이에요. 그래서 블리tum은 아주 유명한 관광지이고, 방카블리tum은 이제 또 거기서 그 무지개라고 영화를 찍었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유명한 영화, 아이들의 주제로 나오는 영화. 그래서 그 섬이 조금 유명해요. 근데 제가 거기 이제 한국어 단원으로 처음으로 갔었고, 그 앞에 태권도 단원이 한 명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게 됐는 데는 이제 본부 측에서는 이제 나이도 있는 사람이 그 선배 단원 없는 곳에 보낸다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일단 거기는 비행기로 가지 않으면 나올 수 있는 탈출구가 없어서 유배를 간다라고 걱정을 많이 했지만, 오히려 저는 거기를 가서 굉장히 쾌적한, 자카르타에 엄청 그 매연이고 지치고 그 2달간 적응 교육 때 고생한 거에 비하면 거의 천국과 다름없는 곳에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단원들 정보를 들으면은 이제 자기 숙소 구할 때 집들 구하느라고 무지 애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 저는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어쨌든 간에 현지인 집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나는 내가 단독으로 거주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기단원이 7명인가 그랬었는데 다들 단독주택을 구했어요. 별장 같은. 가보니까 별장 같은. 근데 이제 저는 현지 검찰청 여자 직원, 그 결혼한 사람인데 그 집에 구했어요. 그래서 그런 집을 찾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큰 방 안에 이제 올 세팅되어 있는 걸 요구를 해서 그 집에 같이 살면서 진짜 현지인의 이제 질벽 벗은 모습, 그들이 처음에 이제 계약서 쓰고 만날 때는 항상 이렇게 쓰고 이렇게 유니폼 다 입고 만나잖아요, 공무원 유니폼. 그런데 정작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 얼마나 그 짓궂은 농담도 잘하고, 쉽게 말하면 그 성적인 농담도 잘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럴 정도로. 근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잘 지내다 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 있으면서 제가 이제 거기 한국인은 이제 태권도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그럼 방카블리tum의 한인 대표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네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제가 이제 행사를 했었는데 거기 직구하는 데 딱 하니까 대형 타워 안테나가 눈에 딱 2군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집에 짐 갖다 놓고 그 공간을 청소가 덜 됐길래 어디 가서 1시간만 있다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한테 가볼 때겠다 그래서 이제 2군데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햄을 못 만났고 한 번은 이제 그 부인을 만났는데, 이제 그 금방 주제가 있으니까 정말 인여가 서툴어도 이제 그 햄 생활에 대한 가보면 장비 같은 거 있고 하니까 이거 누가 쓰는 거냐 뭐 이게 다 물어보고, 가족 햄인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친구 2집을 사귀어서 오고 가는 길에 늘 들렸었고, 그래서 좋았던 점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검찰청에 근무한다라는 그 집이 이미 이제 그 여자 오너였었어요. 차도 있었고 차가 2대고 굉장히 부유한 집이어서 그 집 마주보는 집은 비가 오면 새는 집이었어요. 마당 끝쪽에. 이제 그런 집이 어울려 사는 동네였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앞에 여러분들이 단원 자기 생활 이야기도 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 1차 워크숍 때 저는 그 적정기술팀에 같이 이제 이 단원이랑 같이 환경 분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까 생각했었는데, 제가 머물렀던 그 7개월 동안의 이야기를 담으려면 내 생활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들과 지냈던 걸 정리를 해보고 그 중에서 우리 중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세계 시민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부분에서 주제를 다시 찾는 게 옳을지, 아니면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제가 서울시에서 환경 분야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 그리고 제가 현지에서 그 이웃 사귀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그 팜 농장을 한 데를 제가 갔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갔어서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도 지금은 환경에 대한 이슈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외국 기업들이 와가지고 지금 제가 그 방문했던 그 기업만 해도 99년간 그 뭐 여의도 몇 배에 되는 면적을 빌려가지고 100년간 거의 그 다 밀어버리고 팜나무를 진짜 이 바둑판에 놓듯 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은 자기네 일자리를 제공하고 급여를 주니까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모든 정보가 많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은 그게 결국 이런 땅 주저앉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의 인도네시아도 중간에 그런 웅덩이 같은 부분도 생기고, 그게 결국 자연을 파괴하는 길이잖아요. 수종을 단일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를 일부 애들이 의식을 하고 있어서 그 기업 측에서도 그 대주민, 대시민 그쪽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많이 두들려 주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제가 그 기술 직업 훈련원 그 방가블리통 주 여기 같은 거 도죠. 도단위 직업 훈련원에 애들을 이렇게 쓰자 직업 어느 정도 가르치면은 이제 자기가 해당되는 분야는 애들을 데리고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분야까지도 이제 거기는 방가블리통에는 그 기업의 부장이 이제 캡틴으로 와 있었어요. 그 기업에.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 기업 훈련원 원장과 미팅도 하고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열매를 단 한 사람이라도 채용을 하고 한 사람이라도 한국으로 데려오는 이런 성과를 내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그럴 시간적 여유는 없었지만 그런 경험들을 담아서 그리고 저의 그런 바람을 담아서 그 세계 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이제 정말 적정기술이라는 주제의 그릇에 담을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아까 여러분이 이야기하신 다양성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아동 인권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를 다 담아서 이렇게 끌어도 되는지를 나중에 다른 워크숍 때 이야기를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한 주제로 끝까지 끌고 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을 복합적으로 끌어서 8자시에 담아내면 되는지 이제 그리고 여기까지는 제가 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대표님이나 원장님께 조금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 측에 학생들한테 평가를 어떻게 제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이 프로그램이 평가를 받는다라면 어떤 성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는지 그래서 그 성과물이 있어야 된다면 평가할 지표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평가할 지표를 어떻게 무엇으로 뽑아낼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인권 분야, 다문화가정, 환경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공통된 지표를 찾는 게 좀 옳겠다. 개별적인 분야는 아직 너무 어렵고 그렇게 난이도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런 공통된 지표를 단원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한두 가지씩이라도 다음 워크숍 때 지표로서 내놓는다면 그걸 아울러서 공통된 거를 하나 이렇게 평가 설문지나 뭐 평가 도구를 개발해서 우리 이 강사 입장에서도 쓰고 그 성과물을 학교 측에도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이 코바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이 프로그램 전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조금 디테일하게 이야기가 된다면은 자료를 준비하고 수업을 진행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번에 자료를 잘 준비해서 한번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